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각 부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CT 전시회 CES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전 한국으로 귀국을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한국의 존재감은 매우 인상적이었고, 예, 부스 규모는 전 세계 3위, 예, 그리고 스타트업 참여는 1위 수준이었습니다. 그것도 혁신상 역시 역대 347개 중에 약 206개로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상기업 중 중소벤처 비중이 72%에 달할 만큼 우리 스타트업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체감하고 왔습니다. 저희 파블로 항공은 사실 AI와 드론을 결합해서 국민의 안전과 즐거움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짧게 K방산에서 드론 기업의 역할, 그리고 이것이 잠재 성장률 제고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국내 드론 기업은 약 6,000개 이상이지만 대부분이 영세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거치면서 드론이 전장의 보조 장비가 아니라 전투의 효율을 결정하는 핵심 물자로 급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소모성 드론에 대한 폭발적 수요가 생기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내 많은 기업이 빠르게 성장을 했고 기술 생산 체계까지 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좀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정도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위험 고난도 드론 기술 특성상 충분한 비행 실증과 데이터 축적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특히 TRL 6단계, 그러니까 TRL이라는 건 기술 성숙도인데요.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6단계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스타트업들이나 기업들은 데스밸리가 찾아옵니다. 양산 전환까지 약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공백 구간이 존재하는 순간 혁신 기업들이 버티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핵심 기술들이 많이 사라지고 인력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방시한 혁신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환경을 확대해야 되고, 그리고 부품 제품 승인이나 제도 신설 간소화, 표준화된 시험 평가 트랙이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거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중에 국방부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드론의 개념 정의가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장비나 재사용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물자 소모성까지 포함하는 체제로 전환돼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현재 드론도 마찬가지로 300만 원이 이상이면 장비고 300만 원이 이하이면 물자처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편의적 분류가 산업의 속도를 제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운영 방침에 맞춰 즉시 시행 가능한 수준의 분류 승인, 체계 정비와 규제 혁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으면서도 시장을 빠르게 키울 수 있는 단기 처방입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유니콘의 출현과 도약을 위해서는 R&D 지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초기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군과 연계된 시범 사업을 확대해야 되고 성능이 검증이 되면 초기 물량을 군에서 선구매해서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레퍼런스와 매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납품 실적은 곧바로 수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발목을 잡힌 상태에서 글로벌에서는 너희 국내에서 매출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님, 관계부처 여러분, 드론 단순히 신사업이 아니라 방산 수출, 제조 고도화, 데이터 기반 기술 축적, 고급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분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규제 분류 체계 즉시 개선과 실증 승인 초도 구매 연결, 수출형 트랙 구축이 함께 작용한다면 글로벌 방산 경쟁력 강화는 물론 잠재 성장률 반등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뭐 진행하세요. 누가? 네, 다음 분 그럼. 네, 아까 리벨리온 대표이사님이시죠?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감히 엔비디아에 도전하고 있는 대한민국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의 박성현입니다. 누구보다 결연하게 2026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엔비디아 GPU 26만 대가 들어온다는 국가적인 경사에서 저희들 투자자는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26만 대가 들어오는 그 태풍을 맞이하는 선원의 심정으로, 결연한 심정으로 2026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느냐 죽느냐 그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까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해외 실증 사례들을 보면 잠재 성장률뿐만 아니라 공공만 다변화를 위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아닌 제품을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도 그록이라는 미국 AI 반도체 스타트업의 작년 기준으로 1년 기준으로 7,500억 이상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갔다 오신 UAE는 미국의 AI 반도체 스타트업 세레브라스의 작년 한 해 기준으로 1조 5천억 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실증, 특히 작년에 추경으로 도와주셨는데 리벨리언은 매출 인식이 국가에서 도와주신 게 7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규모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무래도 해외가 미국, 중국은 더 큰 규모고 이런 인프라 투자인 반면 저희는 단발적인 실증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들어오는 GPU 26만 대의 불과 10분의 1의 예산이라도 저희 AI 반도체가 실증과 대규모 실증 그리고 이런 인프라에 좀 쓰일 수 있으면 저희가 진짜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이 정부 관계자분들께 저 2026년을 맞이하는 그 심정으로 또 말씀드립니다. 저희 리벨리온은 정말로 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잘하는 건 불과 10%,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불과 5년 만에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결실을 맺어서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대규모 실증에서 큰 힘을 보태주시기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연관성이 높은 부처가 산업부예요? 과기정통부, 중소기업대통부, 산업부는 당연히 말씀드릴 콕콕 찍어주세요. 예, 사실 과기정통부 중소기업벤처부도 마찬가지고 사실 너무 잘 산업부는 당연히 반도체니까 주무부처라서 그런데 근데 너무 지금 민간 쪽에서 와주셔서 너무 잘 이해해 주시고 계시긴 한데 그래도 좀 한 번 더 제 보이스로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생기세요. 그러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리벨리언 같은 회사 참 귀한 회사입니다. 엔디비아가 26만 장 할 때 우리 아마 리벨리언 같은 회사들은 아마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회사를 안 써주고 왜 엔디비아 이런 게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한 1조 정도의 실증이나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을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벨리온 같은 회사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여기서 자칫하면은 죽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 정말 저 결연한 마음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기부 장관님, 우리 중기부 저희 해서 꼭 살려내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말씀까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발언자. 네, 저 끝에 계신 분이 먼저 손을 드셔서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AP 위성과 컨택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국방 우주 쪽에 이제 산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위성을 만들고, 그리고 전 세계 16개 지상국을 구축해서 글로벌 위성 커스터머들부터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신해서 데이터 수신 처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 반등이라는 어떤 그 취지에 맞게끔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의 내셔널 파워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사실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우주 산업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우주 시장이 한 700조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은 한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결국엔 이제 글로벌 무대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자동차, 반도체, 전화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국제적인 어떤 우주 협력도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사실 작년에 제가 경제지의 기고문도 썼지만 우주산업, 국방 우주산업이 조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연결고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결 커넥티비티라는 말은 사실 아직까지 우주 분야는 이제 우리나라 국격에 맞지 않게 좀 많이 어찌 보면 조금은 소외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정부의 우산이 어떤 우리나라의 민간 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들을 조금 관심을 갖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다고 하면 사실 훨씬 큰 그 마중물을 통해서 훨씬 크게 도약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우주 분야나 국방 우주 분야는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R&D 예산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사실 작은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뭐 이스라엘이나 프랑스나 미국 쪽을 보더라도 물론 이제 미국은 경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훨씬 많긴 하지만 R&D 규모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봤을 때 작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다른 산업의 인더스트리가 그렇듯이 우주 쪽도 굉장히 많은 이제 투자가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우주는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이제 마주문을 놓고 예서 뭐 민간에서 투자를 할 때는 4년 투자, 4년 회수의 기간의 어떤 그런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국가 R&D 입장에서도 성실 실패냐, 또 아니면 뭐 되도록 못해서 실패했냐 이런 걸 보긴 하겠지만 조금 정부가 그 투자를 통한 조금 기다림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만 조금 정부에서 고려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그 우주 인력들의 그 스마트함이 전 세계에서 조금 더 날개를 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 발언자, 네, 저 앞에 계신, 네. LS 전선 이상호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의 적극적인 실용 외교의 성과로 인하여 에너지 산업계는 해외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K에너지 고속도로의 수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경제 산업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시며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K에너지 고속도로의 수출은 현 정부의 핵심 과제를 동남아시아 등 해외로 확대 적용하여 글로벌 랜드마크 사업화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에너지를 매개로 타국과의 공고한 협력을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경제 산업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에너지 산업계는 세계 최고의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한국전력공사를 필두로 해적 케이블, 변압기 등 유수의 민간 기업들이 한국 전력의 영토를 확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본 수출 사업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효과를 극대화하고 에너지 산업 생태계의 전후방 밸류체인을 더욱 고도화해야 할 것이며 에너지 외교를 주도하는 효과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기회가 정부의 정책적인 성과이자 큰 산업적인 성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S 전선 대표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출에는 관심이 많으신데 국내 그 송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국내 송전망도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그 사업 계획을 기후에너지부에서 착실히 준비하고 있고 업계에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일렬에 계신 기업인분들이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개발사 시프트업의 대표 김영태라고 합니다. 다른 분들처럼 잘 준비를 하지 못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게임과 그리고 IT 그리고 AI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께서 그 대통령께서 게임은 문화라고 말씀해 주신 덕분에 지금 게임은 대한민국 모든 분들의 지원하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게임의 80%가 해외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로 게임이 나가면은 가장 먼저 만나는 상대 게임은 중국 게임입니다. 지금 중국은 게임 산업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게임에 150명 정도를 한 게임에 쏟아붓고 있는데 중국은 한 게임에 10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인력을 들여서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컨텐츠의 퀄리티나 양에 대해서 저희가 적대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AI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활성화가 되면 사람들이 직업을 잃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모든 인력을 동원해도 모자랄 판에 그 사람들이 모두 다 AI에 능통해서
한 사람이 100명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겨우 중국과 미국 그런 대규모의 이제 사람들을 투입하는 산업과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AI를 그냥 단순히 이제 반도체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라는 세대들은 AI에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GPT 유료 결제율이 다운로드 수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서 미국에 비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새로운 세대들은 AI에 자연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AI가 바로 그 젊은 세대들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 AI를 학습하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경력이 되어서 곧바로 산업에 쓰일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AI로 구글과 싸운다 아니면 아마존과 싸운다라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이용한 API를 이용한 플랫폼을 만드는 스타트업을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회적 시스템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도 거의 은퇴에 가까운 분들도 AI를 접하면은 경쟁력은 젊은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두가 네이티브 AI 제너레이션이 되는 것이 저희한테는 사람이 재산인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각 부처에서는 뭐 이게 의견들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 할 게 있으면 하고 넘어가시죠? 혹시 있으면. 네, 게임 업계의 AI 지원은 너무 중요한 과제고요. 특히 또 대형 게임사들은 독자적으로 AI 기술을 갖고 있는 곳도 있고요. 또 중소 게임사들과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 같이 프로그램도 많이 짜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예산을 이미 확보해서 신규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말씀처럼 중소 게임사들은 오히려 AI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또 별도 편성해서 올해부터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쪽 방향으로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를 쓰는 것은 보통 구글에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픽스버스나 픽스필드 같은 그런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그런 플랫폼들은 사실 우리나라 스타트업에서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육성하는 것이 좀 더 대중적으로 올인원으로 여러 AI를 쓸 수 있는 굉장히 국민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방법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체부 장관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금 대통령님 계신 이 줄에 계신 회장님들도 지금 세 분 다 손을 들어서 제가 임의로 요 앞에 계신 CJ 올리브영 대표이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 경제연합회 회장님 말씀을 듣고 삼양식품 부회장님의 말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올리브영 대표이사 이선정입니다. 오늘 저는 올리브영 대표라기보다는 올리브영 전체 매출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브랜드사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생각합니다. 올리브영은 다들 아시겠지만 건강한 아름다움이라는 미션 하에서 헬스 앤 뷰티 카테고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특히 그 사업에서 주력하고 있는 K-뷰티는 이제 단순히 그 일시적인 인기나 트렌드를 넘어서 국가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지금 대표적인 산업으로 성장하고 발돋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K-뷰티 성장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글로벌 대형 코스메틱 사들과도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K-뷰티가 가진 경쟁력 있는 역량을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중소 브랜드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 이상 중소 브랜드들이 이제 올리브영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중소기업들에게 해외 진출 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뭐 여러 가지를 청취하고 있는데
뭐 수출 인증이나 마케팅, 판로 개척과 같이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과제들이 산재되어 있는 거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제들은 민간 협업하에서 혁신적이면서도 단일 과제 해결이 아니라 통합적인 지원 체계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정부의 다양한 부처에서도 K뷰티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주고 계신 만큼 저희 올리브영도 정부와 좀 밀착 협업해서 K뷰티의 우수성을 글로벌에도 널리 알리고 정부와도 밀착 협업해서 K뷰티 산업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제외 공간들을 그 문화와 그 기업 진출 교두보로 만들자 좀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각 좀 외교부하고 각 부처에다 지시를 내놓은 상태인데 실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들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당장 하라는 건 아니고 정부에서도 정부의 다양한 부처에서 예를 들어 식약처나 중기부나 코트라에서도 K뷰티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좀 원스톱으로 좀 하나의 방식으로 좀 통합적인 관리가 지원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할 텐데 그 컨텐츠 그러니까 구체적 내용은 뭐 시스템에 우리가 만들어 갈 건데 통합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아이디어를 내주면 실제 주변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 유진 회장님도 그런데 좀 그 기업인들 단체 이런 데서 좀 의견들을 좀 모아가지고 좀 우리 정부하고 좀 협업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중기부 장관입니다. 지금 이제 뷰티 쪽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총리께서도 한번 K뷰티 관련해서 관련 업체들하고 공장도 방문하고 이제 안을 마련했는데요. 지난번 중국에 가서 이제 저희가 그 뷰티하고 여사님도 참석하시고 팝업 스토어 해가지고 했던 것처럼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방식은 전시회 참여였다면 지난번에 했던 것은 현장에서 직접 그 중국인 인플루언서들 와서 라이브로 해서 현장에서 직접 물건을 파는 팝업 스토어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 물건을 현장에서 팔면서 소비자들의 반응도 보고 또 라이브도 가능하고 QR을 찍으면 한국에 있는 상품 페이지를 열어서 물건을 사는 형태가 되니까 역직구도 되고 수출도 되고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하고 현장에 오는 중국 분들도 그 관심도 있으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종합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문화부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외교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 세계에 있는 문화원에 아주 작은 그런 형태의 뷰티 팝업 스토어를 열면 작은 경험들이 훨씬 좋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직접 발라봐야 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직접 있어야 해서 그런 구조들을 해서 아주 크고 작은 전시회, 그러니까 이 팝업 스토어 형태들을 좀 계속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내고요. 아까 방산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방위산업청하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게 구매제도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체계종합기업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중소기업들과 관련된 인증을 좀 만들고 아예 그 풀을 만들어서 이 정도의 물건이라면 쓸 수 있다라는 그 인증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가는 좀 간소화하는 제도에 대한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가고 정부 이제 저희가 데이터 보면서 중소벤처기업부도 좀 반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중소기업의 숫자를 너무 작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도 70억 주면서 너무 놀라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기업들의 수준이랑 숫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매출 1,000억이라는 기업이 과연 정말 큰 기업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들 이런 걸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중국 갔을 때 옆에 있던 그 공신부 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하던데 중국도 지금 100인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 기준을 다 이제는 100인 이하라 해서 중소기업이라 보기 어려운 정도의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 지금 1,800억이라는 매출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보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까지 100인으로 봤던 기준을 토론을 하고 있다. 어떻게 다시 봐야 할지. 그래서 우리도 중소기업과 벤처에 대한 이 숫자, 지원금에 대한 숫자의 단위들 다시 봐야 된다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중국 가가지고 한 세 부를 나눠서 사실은 저는 대통령 일정과 다르게 또 그 진출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하면서 느꼈던 게 애로사항이 딱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마케팅, 지금 현재 중국 관련해서. 두 번째는 인증과 애로. 그리고 또 하나가 올리브영 같은 데가 중국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올리브영은 중국에는 진출을 아직 안 하시는 걸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지금 그 대신에 이제 무신사가 와가지고 저희 묵었던 호텔 건너편에 무신사가 와 있어서 한번 제가 가봤는데 이 유통 플랫폼 하나가 들어오면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겠다 하고요. 또 하나 이번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했던 게 코트라하고 같이 한 4천억 불 정도 상담을 즉석에서 수출 계약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했을 때 뭐 이게 워낙 저희가 큰 규모는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규모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단일 규모는 최대의 수출 계약 성과를 했었는데 그때 공통의 애로사항이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에는 매년 지금 뭐 독일이나 일본 정도 시장 사이즈가 커지고 가까운 데를 놔두고 멀리 갈 필요 없겠다는 컨셉에서 저희는 지금 중국 시장을 특히 소비재 중심으로 해서 뭐 화장품 포함해서 같이 어떻게 만들어 볼까 하고요. 보니까 거기에 코트라가 19개 정도 무역관이 곳곳에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전체를 소집을 해서 한번 전체를 할 예정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산재해 있고 나눠져 있다, 분절되어 있다 보니까 힘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해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물론 중기부도 같이 하고 할 텐데 해서 한번 해 나갈 텐데 저희는 오히려 올리브영 같은 데가 좀 위축되지 마시고 좀 시장이 좋은 데만 가지 마시고 지금 중국은 막 떠오르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한번 가주셔서 같이 나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은 이제 시작이겠죠. 전에 과거에 많이 진출했다가 대거 철수하지 않았어요? 그게 결국 외교 문제였는데 예. 한한령은 없었다고 하니까 없는 걸로 인정해주고 약간 부진했었다. 이제 다시 또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대통령 그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기부 장관이 그 인증 얘기를 했는데요. 저게 중소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동에 수출을 하려면 할랄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그 중국 같은데 화장품 수출하려면은 완바이오 안으로 뭐 립스틱이 색깔이 다르다 그러면 완바이오 안으로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거에 대해서 그 정부에 전에도 많이 건의를 했는데 이게 같은 립스틱이면 하나로 허가를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가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중소기업들이 그런 걸 지원을 해주면 그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인증 금액이 의외로 또 비싼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증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초기에 진출할 때는 바우처 같은 거를 좀 지원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네, 좋은 피드백 감사드리고요. 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님의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대기업은 혼자서 대표하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박선열 씨 얘기 들으니까 너무 죄인같이 느끼고 너무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한기업이 사실 큰 기업들이랑 다 회원사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꼭 정부에다가 그 도움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한기업이나 큰 기업에서 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마 큰 기업에 가시면 그냥 빠끔하다. 그런데 우리 한기업을 통해서 찾아온다면 우리가 좀 뭐 좋은 기회나 이런 그 대의를 해서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좀 책임지고 싶고요.
예, 그래서 예. 앞으로 열심히 하세요, 하여튼. 예, 뭐 감사합니다. 있으면, 예. 사실 대기업이 저희 매출을 더 많이 만들어 주셔서 SK가 한 200억 이상을 해주셔서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예. 나라에서는 적어도 민간 기업보다 많이 해주십사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재 성장이 되는데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그 잠재 성장을 키울 때는 큰 프로젝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랜드마크 조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K 컬처를 활용한 관광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로 랜드마크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K 컬처는 콘텐츠는 훌륭한데 관광으로 연결할 만한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스페인 빌바오는 인구 35만의 중소도시지만 구겐하임 미술관 하나로 400만 명 넘는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일본 홋카이도는 노무구장, 에스콘 필드가 하나가 1조 원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호텔, 온천, 양조장, 공원까지 갖춘 복합 랜드마크입니다. 작년에 일본을 찾은 관광객이 4천만 명이고 우리나라 는 1,700만 명입니다. 그래서 2배 이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K-팝의 본고장인데도 전문 공연장이 15,000석 규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제일 큰 데가. BTS가 해외에 공연을 하면 적어도 5만 명 이상이 모이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노무구장도 17,000석 규모의 고척 구장이 유일합니다. 열악하고 그래서 금년에 야구 세계 대회를 하는데 유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규모가 큰 노무구장을 여러 개 만든다면 WC 같은 세계 대회도 유치할 수 있고 앞으로 다양한 복합시설을 갖춘 노무구장과 대형 공연장을 잘 조성해서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에펠타워이 있고 일본에는 도쿄타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철강 강국입니다. 우리도 세계에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철탑을 지으면 어떨까요? 에펠타워 짓는데 2년밖에 시간이 안 걸렸습니다. 도쿄타워는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술과 창의력으로 멋진 랜드마크를 건설하면서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고향 안동이다 하나 아시죠? 네. 기후부 장관입니다.